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운TV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코로나 피해서 숨어 지내셨나요? 코로나도 피하고 우리 유교생도 좀 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쩐지 정말 얼굴 뵙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사실 이 방송을 열렬히 시청하시는 소수의 시청자분들 중에는 김 변호사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오늘 방송이 참 반가운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누군데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가 김재성 변호사님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 땡큐요. 오늘 오랜만에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김재성 변호사님과 나눠볼 주제는 바로 드라마를 비롯한 매체에서 보여지는 소송의 모습과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와, 신선하네요. 김 변호사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서 참 다행이네요. 먼저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벌써 변호사로 재직한 지가 12년 차 정도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법정에 들어가셨을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 까마득하네요. 솔직히 처음에 법정 들어갔을 때 제 나름에는 연수원에서 모의 재판도 해보고 재판 기록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간단한 재판이었는데도 많이 떨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초보티를 팍팍 냈던 것 같네요. 저는 처음 변호사를 시작한 것이 김재성 변호사님과 같은 로펌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김 변호사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김 변호사님도 그때 2년차 변호사밖에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 눈에는 김 변호사님이 그때 정말 저보다도 훨씬 프로페셔널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김 변호사님도 긴장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지금도 생소한 법률이나 써보지 않았던 소송 절차를 신청할 때는 또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김 변호사님하고 법률 주제나 소송 절차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두고 밤새도록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야, 우리 나이 많이 먹었네요. 많이 먹지? 저는 첫 재판을 들어갈 때 정말 당황했던 것이,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가 들어오면 이미 자동적으로 모든 절차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서 다녀와,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재판 2시간 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알려주던가요? 그런데 그 지식인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웃겼던 에피소드 하나가, 우리가 재판을 들어갈 때 소송 대리인 지정서나 변호인 선임계를 미리 제출해 두거나 법정에서 제출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2시간 전에 재판 들어가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직원분께서도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를 법정에서 제출하도록 준비해 두고 미리 제출을 안 해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직원분이 그 변호인 선임계를 법정에 제출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직접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이 너무 예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를 법정에 도착해서까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판사님께 직접 제출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 가보면 법정 경위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재판 들어가는 제 눈에는 그분이 재판 관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서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왜 자기한테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제 눈에는, 이게 바로 듣던 공무원 갑질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만한 서류니까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러면서 한 3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와, 초보때 밥을 내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판사님께 제출하고 만다, 이렇게 단념을 하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진짜 제 순서 올 때까지 엄청 긴장을 하다가 딱 변호인석에 앉자마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임계 제출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정말 온화한 목소리로 네,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저도 되기 전에는
TV 같은 것을 통해서 법정 절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TV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법정에서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도 정말 직접 법정에서 제출할까? TV랑 실제 재판은 다를 거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민사재판은 요즘 전부 전자소송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자소송화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TV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법정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어쨌든 그때 판사님의 아우라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판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선임계 제출할 때 긴장 안 해요. 지금은 선임계를 제출할 일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하고 긴장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진짜 재판을 하면 변호사가 중앙에 나와서 재판부를 설득하듯이 액션도 취하면서 드라마 장면처럼 재판을 하느냐는 것이었는데 실제 재판이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판사님이 왜 나오세요? 이러죠. 그렇게 할 시간도 되지도 않고 네. 대부분 재판이 서면 공방이 주가 되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그래도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증인신문과 같은 경우에는 증인 앞에까지 나와서 질문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드라마처럼 치열하게 묻고 추궁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증인신문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증인신문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진짜 드라마처럼 치열하게 묻고 막 답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럼 재판 시간은 어떤가요?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드라마에서는 한 사건을 두고 하루 종일 최소 몇 시간씩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증인신문 같은 거 뭐 이런 거 없으면은 특별한 경우 진짜 없으면 재판 한 건당 5분? 5분 솔직히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의뢰인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뢰인들이 내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혹시 그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나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재판부에 들어가긴 한 건가요? 이 질문 아니에요? 똑같네. 맨날 받아요, 맨날. 특히 민사재판이 그렇죠.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 전에 준비 서면이라고 해서 이 서면을 제출하고 막상 재판에서는 재판부에서 며칠자 제출한 서면 진술하시죠?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답변을 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민사재판 경우에는 심지어 재판 들어가려고 막 제주도 막 부산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법원 도착했는데 재판 딱 1분 만에 끝나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미친다니까요. 저는 차라리 그건 나아요. 저는 대구 재판인데 대구 재판에 갔는데 갑자기 상대방 당사자가 안 나와서 변호사도 없었거든요. 안 나와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기는 해요. 차라리 가지 말지. 그러게 하지 말걸. 그렇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서면보다도 재판에서의 변론을 더 중요시하는 재판부가 있기도 하죠. 그런 재판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재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진짜 다음 재판 기다리는 소송 관계인들이 정말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서면에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설득력과 이해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론이 주가 되어 진행하는 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재판이 드라마와 다르게 말보다는 서면이 주가 되는 것은 사건은 많은데 재판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재판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진짜 재판에 가보면 10분도 아니고 재판이 최소 3개에서 5개 이렇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서면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재판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형사재판이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진짜 판사님께 변론할 때 드라마처럼 멋있게 액션도 취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변론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재판 전에는 좀 이제 멀쩡하게 척추가 꼬닥 있는데 판사님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조금 구겨지더라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정말 간절하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정쩡한 자세로 표현이 되는 건데 진짜 분위기가 엄한 재판부일수록 척추가 더 굽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 변호사님 혹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재판부 가보셨죠? 네. 거기 진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허리 제대로 펴고 변론하는 변호사 내가 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진행하던 형사사건 중에 합의 때문에
기일 속행이 정말 중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3번이나 기일을 연기했는데도 피고인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정말 재판부에서 연기를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이번에는 정말 한 달만 주어지면 진짜로 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일 변경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간절한 자세로 기일 변경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판사님께 이번 한 번만 기일 변경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제발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좀 곤란합니다 라고 하시다가 저 말을 들으시고는 웃으시면서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만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일을 연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형사재판이 엄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사재판은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일 기회가 좀 적은 거긴 하죠. 아,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민사재판은 의자에서 일어날 일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변호사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지면서 정말 변호사들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좀 일률적이지 않아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보게 되는 변호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부 연수원 출신이고 판검사를 전제로 한 연수원의 어떤 관료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튀거나 좀 돋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랄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요즘에는 변호사님들이 진짜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변호사처럼 막 옷을 막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막 정장이나 뭐 이런 것도 막 검은색 뭐 흰색 와이셔츠 이런 거 고집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연수원 교육을 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검은색 정장, 특히 여자의 경우는 조금 밝은 것을 입는다고 하면 회색 정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실무에 나와서도 계속 입던 스타일만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법정에서 꼭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 계열의 정장만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의 경우에는 무채색 계열의 의복이 일반적인 것 같긴 한데, 변호사들의 옷차림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 제주 은갈치 있잖아요. 제주 은갈치. 맛있긴 한데 저는 그 은갈치 색깔 정장을 입고 오신 변호사님도 본 적이 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도 재판 참석할 때 되도록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거나 뭐 슬리퍼, 운동화 이런 건 암묵적으로 금지되는 어떤 기본적인 법정 예절은 아직까지도 불분율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름에 그 더울 때는 넥타이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때 변협이나 법원에서 완전 혹서기 때는 넥타이는 간소화해도 된다고 이거를 공문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복장에 있어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부 보여지기도 하는 자유스러운 의복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예전에 저희 때는 법정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자기에 싸거나 큰 가방에 넣어서 종이기를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었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처럼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진짜 이러한 변화들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재판의 모습과 실제 재판의 모습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김재성 변호사님과 함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재판의 모습과 실제 재판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니까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다른 부분도 많고 법적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과 비슷해져 가는 모습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민사재판에 들어갔는데 상대방 당사자 속에 지팡이를 짚으시고 검은색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자리에 앉으시는 분을 보고 제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 이렇게 호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라 변호사님이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신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변호사님을 보면서 와, 저 나이까지 변호사로 일을 하시면 그 변해가는 법조계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까, 또 나도 저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시 느끼게 된 거지만, 사실 변호사의 평균 연령이 젊어지게 되면서 법조계도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정말 멋진 변호사님이시네요. 저도 돋보기 끼고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김 변호사님 긴 시간 오랜만에 촬영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나오실 건가요? 이게 출연을 하면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는데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좋은 TV를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밥을 사줬나 뭐 술을 사줬나 뭐 짜장면 사줬나 뭐 맨날 사준다 이거. 네, 알겠고요. 예, 오늘 어쨌든 김 변호사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원TV의 이상혁, 김재승 변호사였습니다.